원일이TV 163번째 이야기입니다.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선고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에요. 함께 기소된 보좌관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더군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도 박성규 부장판사의 판단이 얼마나 확고한지 짐작이 갑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을 단순 실정법 위반 수준을 넘는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다. 판결문 요지가 이랬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인정도 반성도 안 한 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인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가물가물하니까 사건 개요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점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친문 실세로 주목받던 정치인이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도 손혜원 의원의 창작물로 알려져 있죠.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이라는 것도 자기 장명이라고 자랑했던 잘 나가는 홍보회사 대표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였습니다. 김정숙 여사하고 숙명여고 동기 동창으로 사석에선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죠. 열렬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입담도 워낙 세서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주목받던 실세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에 토지 26필지하고 건물 21채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총 14억 원이었습니다. 모두 47건의 부동산을 샀는데 본인 명의는 하나도 없었고 조카 그리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보좌관까지 가세해서 보좌관의 딸 그리고 지인들 명의로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목포에서 유명한 여관 건물인 창성장이네, 일제 때 지은 일본식 가옥, 소위 적산 가옥이네, 이런 구체적인 물건의 내용은 언론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가 지역구도 아니고 고향도 아닙니다. 본인 설명대로라면 목포에 놀러 갔다가 꽂혔다 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한눈에 꽂혔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재기 시작했다. 이런 해명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손혜원 전 의원이 가족, 친지, 지인 명의로 사들인 행위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혜원과 보좌관이 매매 과정을 주도했고 매매 대금, 리모델링 대금, 중개 수수료도 부담했다. 실권리자는 손혜원과 보좌관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핵심 쟁점은 목포시청이 작성한 도시재생사업계획 이 자료였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목포시가 만든 도시재생사업계획 자체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보완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완 자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여기에 목포의 구도심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건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입니다. 도심재생 사업계획을 발표 전에 미리 알았고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손혜원 의원은 목포 도심재생 사업이 꼭 필요하다. 문화재청과 국토부의 사업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목포의 구도심은 적산 가옥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SBS가 2019년 1월 15일 보도하기 전까진 목포의 현지 주민들도 손혜원 의원의 유별난 목포 사랑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손혜원 덕분에 집값 땅값이 올라서 고맙다고 할 정도였어요. 목포의 구도심을 재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일제 때 역사가 살아있는 일본식 가옥, 소위 적산 가옥과 옛거리를 문화재급으로 보존해서 관광 명소로 키우자. 명분이 그럴듯했으니까요. SBS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 의혹을 보도를 하니까 손혜원 의원 반발 대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았네, 악의적으로 보도했네, 명예훼손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요. 억대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국회와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 하나라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의원직 당장 사퇴하겠다. 전 재산과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걸겠다 했습니다. 참고로 손 전 의원의 재산은 53억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는데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안한 표정으로 탈당 기자회견에 따라오고 손 의원은 그 홍 원내대표의 어깨를 두들겨줬습니다. 기세등등함이 대단했습니다. 이후 무소속으로 있다가 총선 때 열린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상태죠. 이제 와서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저 상식의 눈높이로 봤을 때 국회의원이 미리 알게 된 정보를 갖고 부동산을 47건이나 전부 차명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 지원하라고 해당 부처를 몰아쳤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건데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고 있는 겁니다. 손혜원 사건은요, 조국 사건 몇 달 전에 터졌습니다. 조국 예고편이었습니다.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당사자와 지지층이 결집해서 언론을 기레기라고 공격하고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 대상이라고 역공합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버팅깁니다. 기소할 자신이 있냐?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당사자와 지지층들은 묻지 마, 따지지 마식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팩트마저 부정하고 언론, 검찰, 심지어 재판부도 입맛에 안 맞으면 공격합니다. 조국 사태가 워낙 커서 그렇지 몇 달 전에 벌어진 손혜원 사태에서 우린 그 미니 예고편을 그대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손혜원 사건을 순수하게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만 한번 바라보자, 이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권 세력의 부동산 이데올로기에 비추어서 손혜원 사건을 재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손혜원이 바로 현 집권 세력이 때려잡아야 할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꾼이었죠. 부동산 47건을 거주 목적도 아니고 주택 임대사업 목적도 아니고 오로지 개발 이익을 좇아서 사 제낀 겁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범법자, 즉 투기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손혜원 전 의원 같은 투기꾼을 다주택자로서 정부가 감시하고 처벌하겠다, 여기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주택자 국민은 모두 투기꾼이다, 고로 형사법으로 다뤄야 한다, 이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2주택, 3주택, 소위 다주택자는 모두 손혜원이냐, 이런 역설적 비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주택, 3주택자 사연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임대사업 하려고, 직장 문제로, 부모 봉양 문제로, 투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국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두 범법자랍니다.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모두 손혜원 같은 투기꾼 범법자라고 할 수는 없다, 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는 공직을 맡는데 무조건 최선이고 1주택자는 공직을 맡을 때는 일단 자격이 있는 거고 2주택, 3주택자는 범법자이니 사표내라, 이거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웃지 못할 다주택 함정에 빠져서요,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신임 수석 인선 과정에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기 전에 한 첫 질문이 집이 몇 채세요? 이거였답니다. 무주택 혹은 1주택 실거주, 청와대 참모 인선의 제1조건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만든 이념의 외통수에 걸려버린 겁니다. 나 무주택자인데 청와대 참모로 취직 좀 안 되겠냐, 이런 조롱하는 댓글이 등장했더군요. 일반 국민과 범법자 국민을 주택수로 갈라치기로 결정했으니 이런 총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와 거대 여당 스스로 주택 숫자라는 어이없는 기준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더니 이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범죄자들을 감시감독할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답니다. 국세청, 금감원, 검찰, 경찰을 포함한다니까 정말 형사법으로 다룰 모양입니다.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유튜브 방송도 내사 대상이랍니다. 범죄가 있으면 형사처벌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부 스스로가 규정해 놓은 부동산 범죄 집단을 만들어 놓고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국가 예산, 세금을 쓰겠답니다. 부동산 경찰 국가, 세계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 2020년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기구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최소한 시장 경제를 포방하는 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거대 여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집단적 무능과 무지, 특히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류, 이젠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집단적 몰이에는 시장 자체를 아예 죽여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1심 판결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손혜원 의원의 범법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투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 같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처벌받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오로지 주택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벌적 제도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냐? 이게 오늘 제 질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 정책에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 99% 옳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이랬습니다. 정책이 문제인지 국민이 문제인지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